안녕하세요. 수학2 18차 시 대단원 학습평가 수열의 극한 부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단원 보신 지 꽤 오래됐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2 시작하고 첫 번째로 배웠던 대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개념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시험 전에 복습하시면서 중요한 문제 유형들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x는 2로 갈 때 1과 2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2로 가는 상황이고 수렴하는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3배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배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테니까 조건에 있는 식 두 개 대입해 주게 되면 3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2번 다음 중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극한이 등장을 하게 된다. 특히 분수식 형태의 극한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은 보내보라고 했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서준이식을 보게 되면 1 빼기 1분의 2 빼기 1 빼기 1, 즉 0분의 0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0분의 0을 만드는 공통된 인수를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게 되면 x-1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지금 0분의 0꼴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x-1이라고 하는 이 인수가 분명히 분자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실제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x-1을 약분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서준이는 올바르게 구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진입니다.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보내보게 되면 0분의 2 빼기 루트 4 마찬가지로 또 0분의 0꼴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화를 이용한 전략이랑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유리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분자를 유리화시켜서 우리가 그 0분의 0을 만드는 x라는 인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가운데에 부호만 바꾼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를 곱해 볼게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분의 요거가 분자에 들어가고 x에는 x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자를 계산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x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약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0분의 0꼴이 제거가 되었고 다시 한번 x는 0을 대입해 보게 된다면 2 더하기 루트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4분의 1이구나 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 문제가 좀 많이 익숙해져서 얘를 인수분해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x라고 하는 것을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이 분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바로 아까 봤던 것처럼 2 더하기 루트 4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좋은 풀인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사실 나중에 계산이 더 간단해지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로 보는 방법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의 극한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차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로 답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 때문에 3이라는 건 쉽게 읽어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이거 좀 공식적으로 좀 서술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제곱을 나눠봤을 때 1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3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분모가 무한대로 발생하고 분자는 어떠한 실수값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쵸, 0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의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3으로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민호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번엔 민호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그쵸, 0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민호가 틀린 풀이를 했구나 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똑같이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풀게 된다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1-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1 빼기 0분의 0 더하기 0 해가지고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틀렸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0으로 만드는 원인이 이쪽에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0분의 0꼴을 약분해 주는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를 x-1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내보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f-1이 3이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f-1 값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0분의 0꼴의 풀이 전략이에요.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은 t, t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p를 지나면서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구하라는 길이가 aq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ap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봤을 때 P와 Q, A의 좌표는 구했으니까 P와 Q 요걸 이용해서 이 선분의 길이들을 구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Q의 좌표부터 정확하게 좀 구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거의 수직인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직선 PQ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한 점 P의 좌표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라는 공식으로 구해줄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얘 y절편은 이쪽 뒤에 있는 2t 플러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q라고 하는 점은 0,2t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건데요. 우리 선분 AP의 제곱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를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 이 직선 AP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는 몇 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45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 P의 x좌표가 t였기 때문에 요 밑변의 길이가 t-1 즉 t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P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의 비율에 의해서 t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선분 AP의 AP라는 길이는 t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 그럼 선분의 AP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2배의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Q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X좌표의 차이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은 2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t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분의 2배의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분모도 2차식이고 분자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린 최고차항만 궁금하죠.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구해주게 된다면 4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을 일일이 다 하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명제 문제라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번 봤을 때 fx와 gx가 둘 다 수렴하면 gx분의 fx도 수렴하느냐 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지금 두 개가 수렴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상황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었죠. 어떤 거였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gx가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지금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gx가 0으로 가는 순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런 애를 세팅을 해볼게요. 0으로 가도록 만들어 보기 위해서 f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 볼 거냐면 상수함수 1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을 x라고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상수함수니까 1로 수렴할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할 거예요. 하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gx분의 fx는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은 땡이 되겠죠.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fx와 fx 더하기 gx가 수렴을 하면 gx도 수렴하느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 빼기 얘를 하면 gx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뺄셈에 대해서는 딱히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fx의 극한값을 알파, 요 합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번 두고 한번 gx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것은 fx 더하기 gx에서 fx를 빼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fx 더하기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주고 나면 앞에 거 수렴하고요, 뒤에 거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쪼개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실수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니은은 참이면 명제가 되겠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fx와 fx/gx 이렇게 되어 있고 g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재료로 gx를 만들어내려면 fx/gx라고 하는 곱을 fx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나누는 상황은 또 주의사항이 있죠. fx가 그럼 0이 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fx를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을 x로 잡고 gx라고 하는 것을 한번 x분의 1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으로서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fx, gx라고 하는 건 항상 1이 나올 테니까 fx, gx의 극한값은 1이 될 겁니다. 둘 다 수렴해요. 하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발산하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런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번은 땡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발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때 주의사항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누는 상황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0이 되는 케이스를 세팅을 하고 나머지를 짜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발레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중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번은 너무 쉽죠. 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일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을 때 그 정의역 내에 속하는 정의역 내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연속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2번에서 정의역을 보게 되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닐 것이고 3번에서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즉 1에서도 정의역 1도 정의역에 들어가니까 1에서도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정의역을 생각하면 x가 0이 아니고 1이 아니다. 여기가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이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벗어나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x는 1에서 불연속이 될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x는 1에서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fx, 즉 우극한 값,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 fx, 좌극한 값과 f1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근데 1의 오른쪽에서의 fx는 지금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걔를 끌고 오게 된다면 이제 대입을 해줬을 때 1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좌극한을 구한다면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x 이렇게 끌고 오니까 또 1이 나올 겁니다. f1은 위의 함수에다 대입하는 거 1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셋이 같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겠는데, 사실 이 과정이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대부분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인 함수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일부 잘라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함수값이나 좌극한, 우극한 이것들 같아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극한을 구하는 이러한 상황, 우극한을 구하는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수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계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연속성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위에다가 대입하고 아래다가 대입해서 똑같은지 체크해 보시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x가 2가 아닐 때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2일 때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어요. 연속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x가 2가 아닐 때의 함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그러면 분모도 0이 아닌 다항함수고 분자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분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가 2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포인트는 x는 2만 검증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네요. 즉 연속의 탈을 쓴 극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x는 2 대입을 해봤을 때 0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0으로 만드는 값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칸은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2라고 하는 이 값으로 찾을 수 있는 인수를 적어주시고, 나머지 여기 몫을 이제 맨 끝에부터 차수를 높여가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0분의 0꼴을 만드는 x-2라는 인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0분의 0꼴을 만드는 x-2라는 인수를 찾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것들을 약분해주게 되면 0분의 0꼴이 제거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항함수니까 대입해서 구해주시게 되면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게 k와 같아져야지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기억번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두 개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합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좌미분계수와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gx 요거 볼게요. 만약에 두 함수 모두 각각 우함수가 존재를 한다면 그럼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로 요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의 우극한은 1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도 1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1 더하기 1로서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라는 우극한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극한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fx의 좌극한 얼마인가요? 그쵸? 똑같이 지금 보시면 1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gx의 우극한이 지금 달라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0이라고 둘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문 볼게요. 얘는 이제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검증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 공간이 없네요. 자, 요거 적고 그 다음에 f 함수값 f-1 더하기 빼기 g-1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극한 값을 구해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빼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자, 그러면 1 빼기 1이 나오게 되면서 0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좌극한 빼기 좌극한을 가보게 되면 좌극한 1이었고요, 좌극한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서 2가 나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다 보니까 뭐 함수값은 따질 필요도 없이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번도 땡이 되겠고요. 아, 그럼 답은 디귿이겠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검증을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연속성 물어봤으니까 우리 우극한, 그 다음에 좌극한, 또 공간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극한은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으로 나올 거니까요.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좌극한 곱하기 좌극한 보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f1 곱하기 g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자, 그래서 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 값이 모두 같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거 판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좌극한만 구할 때 또는 우극한만 구할 때 이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분자는 몰라요. 근데 얘가 6분의 1로 가야 되는데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분자에다가 2를 대입한 값, 그게 극한값이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애가 0이 나와야 되겠고,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플러스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6분의 1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쓴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극한식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번엔 선생님 바로 인수분해로 갈게요. x-2라고 하는 것을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러면 얘 약분되고 나면 0분의 0꼴이 제거가 됐으니까 2를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배의 루트 2 플러스 a분의 1 얘가 6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루트 2 플러스 a는 3이 되어줘야 되니까 요게 사실상 b죠. 자 그래서 b값은 이렇게 3이구나 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고, 자 그럼 2 플러스 a라고 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9가 나와줘야 되니까 a 값은 7이구나 라고 풀어주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0분의 0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0분의 몰라가 어떠한 실수를 수렴하면 그 몰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 많이 쓰이니까 꼭 봐두시길 바라겠고요.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은 기출이 됐었던 유형이에요.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시면 gx는 발산한다라고 했고요. fx-3gx라고 하는 애의 수렴 가능성을 알려줬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러면 이 fx-3gx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로 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위험하다. 자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요, fx-3gx라고 하는 덩어리가 수렴을 하는 거니까 이 덩어리를 하나의 함수로 두는 거죠. hx라는 객관적인 함수로 두고, 우리가 지금 fx에 대한 정보는 모른단 말이죠. gx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fx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3배의 gx 플러스 hx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의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갖고 주어진 극한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대신에 요 식을 대신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9gx 이렇게 들어갈 텐데 뒤에 2g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g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hx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h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자도 계산해 주게 되면 6gx 더하기 2hx 더하기 gx니까 이쪽 gx가 7gx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gx는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많이 봤잖아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쵸?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분모의 최고차항, 그러니까 변화를 주도하는 애였을 거거든요. 걔로 분모 분자를 나눠줬잖아요. 지금도 gx라고 하는 애가 이 변화를 이끄는 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배의 gx분의 h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분자는 7 더하기 2배의 gx분의 h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gx분의 hx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보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죠. 이걸 생각한다면 주어진 식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7분의 7, 즉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매우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시킬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얘를 통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리도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그럼 우리가 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fx 그 자체만을 활용해 보려고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시게 되면 양쪽 함수가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fx도 0으로 수렴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0분의 0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자 근데
이 x라고 하는 애들 계속 눈에 보인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x분의 fx라고 하는 걸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봤을 때 x분의 fx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보면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극한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분의 fx 이렇게 양변을 x로 나누었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둘 다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x분의 fx 또한 1로 가까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저 주어진 극한식을 최대한 x분의 fx로 묶어서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fx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f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x라는 애를 붙여주려면 x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분모도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 분모에도 x제곱을 나눠주면 한 개 약분되고 이쪽에 x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x분의 fx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이고 분자는 x분의 fx 두 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분의 fx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2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 즉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주어진 부등식을 약간 변형해서 구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f3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x는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0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돼요. 물론 a랑 b에 대한 식은 구해낼 수 있겠지만 아직 f3의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양변에 x는 3을 대입했을 때 그래도 a랑 b에 대한 식은 나오니까 그 a, b를 구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0은 이제 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이죠. 18 더하기 3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3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8이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4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x 대신에 4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좌변은 4 빼기 3 f4 이렇게 나오니까 f4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32 더하기 4a 빼기 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f4가 9라고 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4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3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23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식을 연립해 볼 건데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는 거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그것을 다시 a와 b에 대한 식에 넣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b 값은 3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3 fx라고 하는 애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더 빼기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fx라고 하는 애는 x가 3이 아닐 때 양변을 x-3으로 나눠줄 수 있고 그럼 x-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에서도 연속이어야 돼요. 그 말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값과 f3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3 값은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3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3 근처에 fx를 끌고 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식을 쓸 수 있겠고 분자를 인수분해해 보게 되면요. 지금 0분의 0꼴이라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그럼 분자는 x-3 곱하기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3, x-3, 0분의 0을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7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7이다 라고 구해주시는 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 조건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조건들을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t에 대한 1차식분의 1차식이에요. 여기에 x라고 하는 애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얘는 극한과는 관련이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x라고 하는 건 숫자 취급을 해주시고 t를 문자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극한을 정리하기가 사실은 약간 껄끄럽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개수분의 개수 이 공식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t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바꿔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문자를 쓸까요? u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것을 u로 바꾸게 된다면 u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t 대신에 다 마이너스 u를 넣어주게 되면 1 빼기 u분의 1 더하기 xu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극한을 계산할 때 이제는 개수분의 개수라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분모도 u에 대한 1차식, 분자도 u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u의 개수들만 읽어주게 된다면 x-2에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라고 하는 것을 구해줬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차 함수죠. 자, 그러면 얘의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표준형을 바꾸어서 그래프를 좀 상상해 보도록 하죠. fx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1이 필요하죠. 그래서 1을 더해주고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미로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1,1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 우리는 0부터 4까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x는 0이 x는 4보다 훨씬 가까워요. 저 축에 비해 축에서.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쭉 아래로 늘어진 이러한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미 구했죠. 최대값은 f1, 즉 1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최소값은 f4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뭐 지금은 식이 단순하니까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넣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2 나와서 마이너스 8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보시면 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날 때 fx는 x라고 하는 방정식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fx랑 x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는 x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의 그래프가 지금 4개의 점을 지른다고 했으니까 그 4개의 점을 표시해보면요.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2 위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 얘는 y는 x의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이 4개의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연속함수라고 했거든요.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그러면 우리 3개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 벌써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답은 3개가 될 텐데 이걸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보이면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 fx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정리해보면 fx-x는 0이 되는 x를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 fx 빼기 x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gx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gx의 실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구간의 양끝점을 잡았을 때 양끝점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을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 0, 1,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1이라고 하는 것은 f-1 빼기 -1이에요. 근데 f-1은 -1,0을 지난다는 사실 때문에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0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1이 나오는데 얘는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g0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f0 빼기 0이고요. f0이 -2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1은 f1 빼기 1이고요. 자, 그럼 f1 값이 지금 2이기 때문에 2 빼기 1, 즉 1이 나와서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g2 구해주시면 f2 빼기 2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1 빼기 2가 나오니까 -1이 나올 거예요. 얘도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호가 이렇게 됐을 때 부호가 다르고 이렇게 됐을 때 부호가 다르고 이렇게 됐을 때 부호가 다르죠. 자, 그러면 요 세 개 각각에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각각 한 개의 실근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각각 최소 한 개씩은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1부터 0까지의 적어도 한 개, 0부터 1까지의 적어도 한 개, 1부터 2까지의 적어도 한 개라고 한다면 -1부터 2까지라는 전체 구간에서는 총 3개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 존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사이값 정리 문제였지만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두고 얘를 이용해서 실근의 존재성을 보이는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를 설정하는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설명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셔서 해결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